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금융교육 강석환입니다. 오늘은 제 강의의 메인 아이디어인 재무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재무설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이 많으시죠? 재테크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재무설계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혹시 PD님은 재무설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돈을 어떻게 얼마나 벌지 계획하는 일일까요? 좀 그런 느낌하고 맥은 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재테크라는 용어들은 많이 써오죠. 자금을 어떻게 증식시킬까에 대한 내용을 재테크라고 한다면, 재무설계는 우리 인생에 대한 그 재무 목표를 한번 그려보고 이를 달성할 수 있게 돈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을 재무설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재무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숫자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 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우리에 대한 인생 재무 설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한번 나와 있을 겁니다. 20대부터 30대, 40대, 60대, 70대까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죠. 보시면 각 시기별로 주요 재무 관심사는 모두 다를 것이에요.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주택 마련,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등등등이 있을 것인데요. 이 목표가 모두 누구에게나 동일하진 않을 겁니다. 요즘은 결혼도 선택이다. 자녀도 이제 딩크족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 각각의 목표가 무엇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정확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고 정리를 해서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몇 세쯤, 몇 년 뒤에 달성될까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씩 잘 고민해 보자 라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PD님은 혹시 어떠한 재무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따로 모아서 주식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요. 우선 주식 투자에 대한 마음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1년에 그럼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달 얼마가 저축이 돼야 될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 있겠죠. 월에 적어도 8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아서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으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금을 처음부터 주식형으로 우리가 모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1년 뒤에부터 투자하려고 마음 먹었으니 지금은 적금을 해볼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조금 더 확장해 나갈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뒤의 목적이 아닌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떤 목표들이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1년에 1,000만 원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10년 뒤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라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작업을 한번 해보고자 라고 하는 것이 재무 목표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월에 80만 원 같은 금액들을 산출해 나갈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볼 내용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 그 돈을 모아가기 위해서 적금으로 할까? 아니면 주식으로 할까? 혹은 정부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청년 도약계좌 같은 상품으로 할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투자 수익에 따라서 우리가 모으는 돈이 얼마나 더 빨리 효율적으로 모일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투자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계산기 보이실까요? 이 내용이 바로 재무계산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모아갈 때 조금 더 이 투자 수익률에 대한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모두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피디님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50% 정도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목표 설정하고 나서 다음 단계는 어떤 건가요? 네. 그럼 목표를 우리가 설정했으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국은 자금을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매달 내가 얼마의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돈을 잘 모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저축 가능 금액을 더 많이 키울 수 있을까요? 피디님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지출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하신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자의 일을 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 말 뜻은 월급이 얼마다라고 정함이 보통 있죠. 그렇다 보니 소득이 갑자기 확 늘어나기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출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시작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에서 수익이 창출되겠죠? 주식을 사고 팔아서 벌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받는 보너스가 또 있네요. 뭐라고 부르죠? 배당? 맞습니다. 배당도 있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을 앞으로 조금씩 만들면서 예를 들어 1년에 배당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이걸 환산해 봤더니 한 달에 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 배당금으로 들어오네 라고 한다면 이 돈도 재투자, 재저축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볼 건데요. 거기에 대한 중요한 방법으로 저는 가계부를 한번 작성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계부에 대한 내용은 뭐 커피 한 잔을 오늘 얼마 주고 사 먹었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나의 혹은 우리 가정의 연간 수입은 얼마인데 이 연간 지출을 한번 파악해 보고 남는 돈이 얼마,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할까를 산출해 보자라는 그 생각이 이 가계부에 대한 핵심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가계부 양식 보이시죠? 이 양식과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번 기회가 될 때 영상에서는 가계부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짚으면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도 한번 영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월간 저축 가능 금액을 계산해서 재무 목표에 맞게 모아가면은 그게 재무 설계의 끝인가요? 오, 네. 그 자금을 얼마를 모아갈지 산출하고 이제 목표에 따라 맞춰간다. 그 말씀인 거죠. 그 정도만 하시면 재무 설계를 거의 다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동에 옮겨서 지속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따져볼 때 또 한 가지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모아갈까라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의 개념으로 등장할 것이에요. 단순히 기대 수익률만 끌어올리면 좋다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선 어떠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을까요? 높은 손실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내용이 바로 이 투자에 대한 리스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한번 하면서 각각의 기대 수익률과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한 목표를 바라보고 투자에 임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도 모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어떤 내용이 따라올까요? 세금? 오, 네, 맞추셨네요. 세금에 대한 내용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얼마입니까에 대한 질문은 많이 하는데 그 수익률은 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납세하는 세금과 금융사에 지불하는 금융 수수료는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금에 대한 절세와 더 나아가서 금융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에 대한 내용도 모두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드린 이러한 내용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재무 설계에 대한 큰 기반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솔루션들, 액션 플랜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금융교육 강석환이었습니다.